테크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한 18일에 LG의 시네빔 라인 중 포터블 라인으로 휴대성을 강조한 빔 프로젝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CES에서도 공개가 되고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잘 갖춘 제품이어서 출시 전에도 광고를 통해 보시거나 가격과 스펙이 대체 뭘까 좀 궁금해서 미리 찾아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의 제품은요, LG 시네빔 큐브 HU710PB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초소형 4K 미니빔이라는 제목의 키워드에서 알 수 있다시피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녹여있는지 또 사용하기엔 편한지 오늘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디자인입니다. 이 큐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이 각진 디자인은요, 실제로 좀 레트로한 디자인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포터블 빔 프로젝터들의 원형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끝 자체가 살짝 둥그스름한 것과는 좀 달라서 디자인적으로 일단 차별화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진 디자인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요거 손잡이에요. 다양한 제품들은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를 잡아주는 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휴대하다가 지지대 내구도 자체가 조금 부족하면 불편한 경험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하다가 부러지거나 오히려 또는 그 베이스가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손잡이 자체가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사용 안 할 때는 손잡이로 편한 그립감을 가져오고, 또 사용할 때는 굳이 이런저런 책을 쌓아 올리거나 물체를 쌓아 올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손잡이를 받침대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실용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또한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면요, 독특한 공간들이 또 몇 곳 있습니다. 우선 후면 포트부터 HDMI 단자, USB-C 포트, DC인 전원 단자, 전원 버튼과 리모컨 수신부까지가 있습니다. 이 65W급의 입력이 가능한 C포트, 그리고 EARC로 높은 비트레이트와 고품질 오디오를 전송하는 HDMI 단자 덕분에 휴대성은 챙기면서 높은 해상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 곳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는 작동 시 구동되는 쿨러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열을 배출해내는 공간인 것 같긴 한데 앞부분과 상단 부분에 이런 배기구 자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광원이 위치해 있는 곳을 보면요, 광원 위쪽에 요 특정 센서까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게 키스톤 센서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런 외관과 디자인들을 볼수록 드는 생각이지만, LG전자가 이제는 뭐랄까 조금 더 장인의 느낌이 납니다. 종종 LG가 이런 제품을 내는데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개발팀 자체에 IT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뻐. 이어서 다음은 휴대성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소형 포터블 프로젝터이니만큼 이 무게도 가볍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무게는 1.49kg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약간 사각형 디자인 자체여서 그런지 살짝의 묵직함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휴대하는 데에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 LG 그램의 무게 자체가 1.1kg대들을 이루는 그런 노트북들이 많다 보니까 딱 한 경량 노트북 하나 정도의 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기는 세로 135mm, 두께 135mm, 그리고 가로 8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로와 두께 자체가 동일해서 측면에서 보시면 완벽한 정사각형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초소형이라는 이름답게 또 캠핑 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사이즈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4K UHD 빔 프로젝터 중에 이렇게나 작은 제품이 있나 싶더라고요. 이 공식몰 리뷰도 몇 가지를 참고해보니까 기존 프리스타일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컴팩트함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휴대성을 강조했다는 거는 어디에서든지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단순히 단초점이나 고정 설치 용이 아니라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상관없는 화면의 맞춤 기능, 즉 키스톤과 포커스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또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스의 성능은 1대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기울거나 틀어져도 맞춤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워낙 우수하고, 사실 맞춤도 맞춤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가끔은 제품 자체가 이런 키스톤이나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소음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더라도 키스톤을 맞춰주는 시간은 물론이고 소음 자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리뷰에서도 이 오토 키스톤만 잘 돼도 이런 포터블 프로젝터를 사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잘 캐치했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사용성입니다. 물론 단순히 가볍고 설치가 편한 것만으로 사용이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컨텐츠라거나 얼마나 다양한 기기들과의 호환,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서 대처 능력 자체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스마트 프로젝터의 기능입니다. 왜 요즘엔 스탠바이미처럼 TV도 스마트 TV와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만족스러운 거는 이 프로젝터 역시 웹 OS를 탑재했기 때문에 물론 HDMI 단자나 USB-C 단자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연결하지 않아도 전원만 누르면 볼 수 있는 OTT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존에 있는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왓챠, 애플 TV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설치 가능한 쿠팡 플레이나 네이버 스포 TV도 설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스크린 쉐어나 ISO 기반의 에어플레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미라캐스트까지 쉽고 연동까지 빠르게 되어서 장소를 옮겨가며 즐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 에어플레이의 특성상 아주 약간의 버벅임은 가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전력 자체가 높은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곳에 꽂으셔서 사용하시거나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PD 충전이 가능한 베이스어스의 보조 배터리를 좀 USB-C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너무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65W급을 요하는데 찾아보니까 한 20000mAh 기준으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런저런 리뷰에서 보긴 했는데요.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이 베이스어스의 100W급의 20000mAh 풀 충전한 보조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1시간 33분 정도 사용하니까 전력을 다 소모하고 빔 프로젝트가 꺼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품 문의들을 좀 보니까 요 소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정 부분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소음이 없는 편이고, 물론 팬이 구동되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건 거리별로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통해서도 소음을 살짝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펜 자체를 귀에다 아예 대고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실 텐데 크게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컨텐츠에 소리가 묻히니까 소음 걱정 자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본품 상단 쪽에 이 열감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빔 프로젝터의 특성이기도 하고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할 때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설정 탭으로 색감을 살짝 조절해주는 화면 모드부터 음향 모드, 설치 마법사를 통한 키스톤이나 초점의 수동 세팅도 가능하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배경 맵의 음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듣게 해주는 사운드적인 개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W급의 스피커 어느 정도 성능인지도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ETTC입니다. 이 2024의 그램 시리즈가 출시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장 그래픽 모델과 외장 그래픽의 그램 프로 모델도 좀 리뷰를 했었는데요. 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이 2024의 그램 시리즈가 출시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장 그래픽 모델과 외장 그래픽의 그램 프로 모델도 좀 리뷰를 했었는데요. 딱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렷한 소리 밸런스의 하이 레벨이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모노 채널의 스피커가 아쉬운 분들께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몇몇 리뷰에서는 연결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마샬의 엠버튼2 이 스피커로 연결했을 때는 그냥 간편하게 설정 탭에서 소리 출력을 블루투스 기기로 바꿔줄래 하면 검색이 바로 돼가지고 저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몇몇 분들께서는 또 벽에 쏘고 벽의 크기에 맞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줌 기능도 탑재되어 있냐 질문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줌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품과 벽 사이의 거리 조절을 통해서 컨텐츠를 즐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가장 중요한 해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모델은 4K UHD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화면 크기는 최대 120인치가 가장 최대 적정 해상도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상력과 함께 와야 하는 게 색상과 밝기 부분이거든요. 우선 큐브의 광원 자체는요, RGB의 레이저 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원이라는 자체가 옛날엔 학교에서 램프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은이나 LED 램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학교 빔 프로젝터가 되게 흐리거나 아니면 램프를 교환하고 청소하라는 안내문이 매번 표기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RGB 광원은요, 광원 중 퀄리티 자체가 가장 높습니다. 우선 전력 소비 자체도 굉장히 낮고 무엇보다 수명이 긴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가격 자체가 100만 원대로 넘어간 이유가 광원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RGB 광원의 수명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 해상력이 조금 더 높게 보이는 이유가요, 실제로 명암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45만 대 1의 명암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 휴대용 빔 프로젝터의 명암비를 보면 15만 대 1인 경우가 조금 있어서 어떨 땐 블랙 자체가 좀 허옇게 뜨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블랙 레벨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 내부에서도 다이내믹 톤 매핑을 지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몰입감을 만들어주는 화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시면 상세 스펙으로도 sRGB 대비 25%의 색상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니 휴대용 빔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DCI P3 기준 색상 표현력이 154%입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보더라도 색상에 대한 만족감은 정말 뚜렷해서 좋았어요. 실제로 전시장이나 CES에서 이미 해당 제품을 보신 분들도 이 압도적인 색감에 환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색감으로 기존의 HU70LA 같은 5년 전 정도 전의 제품, 좋은 제품을 쓰시다가 2배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색감이 너무 좋아서 바꾸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밝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빔 프로젝터는 밝기 자체를 안시루멘이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휴대용 빔 프로젝터급으로 500 안시루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 재현율이나 이런 색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5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밝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사실 500 안시루멘 정도의 포터블 빔 프로젝터를 낮에 햇빛에서 보라고 제작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는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는 암막 커튼을 친 상태, 그리고 형광등만 킨 상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형광등까지 끈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햇빛이 강하게 있는 곳에서 낮까지 사용하는 건 사실 조금 욕심이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해상도와 색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포터블이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입니다. 현재는 대략 139만원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최근 이 핫이슈 채널 라이브를 통해서 보니까 12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몇몇 사용자분들께서는 65W급의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 구매를 위해서 거의 금액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니까, 요건 보조 배터리가 모든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한지는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입니다. 다양한 영상에서 요거 이미 리모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마우스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매직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마이크 기능이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요게 검색도 그냥 음성으로 편하게 하면 좋은데 조금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 OS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 TV 등에 탑재된 OS 자체가 웹 OS 22 버전이 많거든요. 요게 이제 6.0의 다음 버전인데, 22는 어플 자체의 구동은 물론이고 이동 자체가 굉장히 빨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제품에 탑재된 OS는 6.0으로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터블 빔 프로젝터의 특성상 이것저것 내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바꾸기보다는 한 컨텐츠를 조금 길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부가 요거 후면에만 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포터블 빔 프로젝터 특성상 천장에 내가 잘 때 투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천장에 투사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터를 약간은 좀 엎어놔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후면에 존재하는 전원부로 인해서 케이블이 좀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 케이블이 몰려서 위치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디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걸쳐 놓으면 완벽히 눕힐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그러지 못하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침대에 두시는 분보다는 120인치의 대화면을 사용하기 위해 벽에 투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리모컨 수신부에 이런 위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구성품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모컨뿐만이 아니라 전원선이 조금은 짧다는 체감도 조금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모컨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컨을 함께 넣어 다닐 수 있는 케이스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매로 준비해 놓는다면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LG 시네빔 큐브, 우리 빔 프로젝터의 컨텐츠를 제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좀 이를 갈고 나온 시네빔 라인인 만큼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제품의 사용성과 스펙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입문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대이긴 하나, 요즘 시네빔 라인 자체가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포터블 프로젝터의 카테고리의 스펙적인 부분은 동일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